네, 안녕하십니까. 치주과 전문의 배승하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잇몸 재생 관련된 내용.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제가 이 내용에 관련돼서는 사실 최근에, 조금 자연치아에 대한 소중함이 많이 대두되는 상황이고, 임플란트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게 되고, 또 이제 임플란트 기술이 정말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특히 대한민국 치과 의사들이 어 다른 어느 나라에 있는 치과 의사들보다 임플란트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한국은 임플란트 보험도 되죠. 2개까지. 65세 이상 만 65세 넘으면 2개까지 보험도 되고 게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혜택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요새는 임플란트를 많이 심게 되고 또 많이 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임플란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쪼끔 안 좋으면 이를 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거나 뭐 길만 지나가도 임플란트 뭐 얼마 얼마 이런 광고들 정말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주과 전문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잇몸을 쪼끔 더 재생을 해 주고 또 자연치아를 쪼금 더 쓸 수 있게 해 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어 해서 좀 도움을 드리면 될지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오늘 발표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자연치아를 좀 더 쓰고 싶은 분들 그리고 임플란트를 아직은 쪼끔 하기는 좀 꺼려지는 특히 젊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용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잇몸이 내려가는 분들 그리고 잇몸 염증이 생겨서 잇몸뼈가 녹은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PPT를 준비했고 이 영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연 치아가 당연히 임플란트보다 좋은 건 맞거든요.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들으시면서 정말 정말 말기로 가고 이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이제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한다고 못 살리는 경우도 꼭 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너무너무 말기로 간 치아는 임플란트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내용을 들으셔야지 이 내용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 이제 내 치아는 무조건 살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치과를 한 곳만 가지 마시고 한 2 곳, 3곳 정도 가 보셔서 내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를 먼저 치과 여러 곳에 가 보시는 게 좋고 사실 3 군데에서 다 빼자고 하는 정도의 치아면 사실 아마 '거진 빼야 될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어떤 잇몸 재생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릴지 말씀드리기 전에 잇몸이 내려앉는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원인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내가 이제 잇몸 재생을 한 이후에도 내 치아를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인제 잇몸 재생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잇몸 뿌리가 많이 드러나거나 이 사이사이에 구멍이 많이 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봐 주시고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서 보기 싫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 또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요. 보기도 싫죠. 그리고 이도 흔들릴 수 있고 또 잇몸뼈가 내려가다 보니까 잇몸이 붓고 피나고 아프고 이 치주염이 생기는 게 가장 그 원인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음 치주염이 안 생기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 이가탄 인사돌 선전이 밤늦게 TV만 틀면 나오잖아요. 특히 중년 분들이 많이 보시는 시간 제가 보면은 요새 그 미스터 트롯 뭐 미스 트롯 같이 이제 트로트 방송을 많이 저도 보게 되는데 그런 방송 중간중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인사돌 이가탄 광고예요. 그만큼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잇몸이 많이 안 좋은 게 현실이죠. 감기보다 더 많은 게 잇몸병이고 우리나라 외래 진료 첫 번째 가장 많은 질병이 바로 잇몸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잇몸병에 관련돼서 이 원인 치주염 때문에 원인이 생기는데 우선은 치주염이 안 생기면은 가장 좋겠죠. 근데 치주염이 안 생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잇몸뼈가 녹지 않게 할지 같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잇몸뼈가 이미 녹은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잇몸뼈가 이미 녹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치아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수식, 그중에서 이 조직 유도 재생술이라고 하는 치아를 살리는 뼈 이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은 중간중간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진 보시면 치아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치아 옆으로 잇몸뼈가 요렇게 녹는 경우, 아, 잇몸병이 생겼고 잇몸이 붓다 보니까 뼈가 녹았구나. 요렇게 뼈가 녹은 경우에 요 뼈를 재생시켜 주는 수식이 바로 조직 유도 재생술이다. 용어가 어렵죠. 저는 이제 환자분께는 잇몸 재생술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려요. 이런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잇몸뼈가 엑스레이를 보시면 요렇게 잇몸뼈가 녹아 있는 거죠. 치아 옆으로 요렇게 잇몸뼈가 녹은 경우에 잇몸뼈를 이렇게 채워 주는 거를 인제 쉽게 말해서 조직 유도 재생술이라고, 우리가 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만 보통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치아 주변에 뼈 이식을 해서 치아를 쪼끔 더 단단하게 만드는 수식이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뼈 이식. 이게 필요한 경우는 언제냐면 항상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 치아에 뿌리와 뿌리 사이 약간의 고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걸 전문 용어로 치근 이개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래 큰 어금니의 뿌리와 뿌리 사이에 뼈가 녹기 시작할 때, 요럴 때는 요 사이 뼈를 재생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 치아의 뒤쪽 사랑니를 빼고 나면은 뒤쪽 뼈가 많이 녹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이제 사랑니를 늦게 빼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요런 경우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빼고 나서 수식하는 거고요. 이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 뼈가 파괴된 양상이 이렇게 골웅덩이 모양으로만 뼈가 녹았을 때 재생이 아주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자분들이 평가하기 힘들고 치과 의사 원장님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어떻게 했을 때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제 평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잇몸뼈 재생이 가능한 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치아가 흔들리는 정도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가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뼈가 재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치주염 중기 정도까지는 가능한데요. 너무너무 잇몸뼈가 많이 녹은 상태에서는 이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빼야 됩니다. 저도 많이 빼요. 제가 잇몸 살리는 것 때문에 전국에서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저도 웬만하면 살려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너무 막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치아가 있을 때 손으로 요렇게 1 밀리 이상 왔다 갔다 흔들리면 사실 그 치아는 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치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제 핵심 주제로 말씀드리면 이 엠도게인이라는 재료예요. 이게 사실 나온 지는 제가 쓴 지는 한 3-4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쓴 지는. 제가 사용한 지는 3-4년 됐는데 실제로 이게 나온 지는 한 20 년이 넘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엠도게인이라는 재료, 뼈를 재생시키는 이 엠도게인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 그전에 질문 몇 개만 받고 제가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드넓은 세상님께서 치석 제거의 최신 기술은 글로벌 기술로 유의미한 치석 최신 기술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정말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현재 치석 제거는 치과에서 이제 스케일러라고 해서 이제 진동이 주는 그 기구로 이제 스케일링 다 한 번쯤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진동을 이렇게 줘 가지고 치아 주변에 붙은 치석들을 이제 진동을 통해서 제거하는 걸 이제 보통 일반적인 스케일링이고, 잇몸 치료는 이제 마취를 하고 잇몸 하방에 있는 치석과 염증들을 꺼집어내는 거, 물리적으로 끄집어내는 게 잇몸 치료예요. 이 드넓은 세상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어느 정도 치과 지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치석 제거를 아주 잘하는 방법은 사실 물리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 인제 확실히 검증된 거는. 예전에 이제 뭐 거기다가 뭐 약도 발라보고 뭐 테트라사이클린도 바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엔 치석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약을 발라도 결국엔 붓습니다. 그러면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기술이 치과에서 스캘러로나 큐렛이라는 기구로 제거하는 것 말고는 뭔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 약을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인사돌, 리가탄 등 뭐 어떤 약을 드셔도 결국에는 잇몸병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런 약들은 치료가 병행하면서 드셨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잇몸병이 있다고 인사돌 먹었더니 잇몸이 좋아졌다? 절대로 음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 기술은 결국엔 제거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담다님께서 "위쪽 앞니 중에 한쪽 잇몸이 파여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양치질할 때 자극돼서 더 파인다.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하면은 잇몸이 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치를 너무너무 세게 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 인제 양치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양치를 너무 옆으로 세게 하시면 잇몸이 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양치법에 관련돼서 이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40 대 50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다가 바스법이라고 검색하면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양치 방법. 그래서 그거를 한번 꼭 숙달시키시고 그다음에 이제 잇몸이 패이는 거에 대해서 인제 치과 가서 검진을 받으세요. 제가 요 비욘디에서도 양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는데 비욘디 양치법 해도 아마 제 영상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꼭 보셔. 그거 정말 돈 주고 정말 비욘디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비용도 안 들이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드러운 칫솔 쓰는 거는 좋은데 옆으로 양치를 너무 세게 하시는 분이라면 쪼끔 부드러운 거 쓰시면 좋아요. 다만 너무 부드러운 거는 치석 제거라든지 양치가 쪼끔 덜 될 수 있으니까 이중 미세모 칫솔을 쓰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넘님께서 보통 앞니 뼈가 얇아서 소실된다. 맞습니다. 앞니는요 뼈가 얇아서 잇몸 퇴축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양치를 세게 하셔도 안 되고 앞니는 양치를 더 잘해야 돼요 사실은. 대부분의 앞니를 양치 잘하시는데 교정하신 분들은 잇몸이 또 빨리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재생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앞니 재생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은 앞니 잇몸 수술하는 게 쉽진 않고요. 그리고 뼈가 워낙 얇아서 재생이 그렇게 아주 막 쉽게 이루어지진 않는 부위다. 되게 어려운 부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엠도게인으로 인제 영상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잇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엠도게인을 이미 알고 오세요. "엠도게인 해 주세요." 이렇게 오세요. 인사도 리가탄 약 먹지 않습니다. 잇몸병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엠도게인 어떻게 하나요? 뭐 엠도게인 하고 싶어요." 하고 오세요. "엠도게인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 엠도게인이라는 약이 정말 좋은 약이에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 스트라우만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건 안 나오네. 잠깐만요. 넘어갈게요. 저건 별거 아니고 일단 이 엠도게인이라는 약은 25년이 됐는데 저는 쓴 지 15년 됐고 제가 치주과 치주과 수련회 하던 15년 전부터 썼었어요. 근데 최근에 저 때만 해도 아주 많이 검증된 약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쪼끔 징그럽긴 한데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치아 주변에 뼈가 이렇게 녹았어요. 그럼 치아가 흔들리겠죠? 이제 아주 많이 흔들리기 전에 이 주변에 염증을 다 끄집어내고 요렇게 엠도게인이라는 약재를 바릅니다. 그러면 이 엠도게인이라는 이 재료는요. 상피세포가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뼈가 차야 되잖아요, 저 부분에. 결국 뼈가 차는 게 핵심인데 뼈가 찰 수 있게 그 뼈가 재생되는 그런 물질들을 좀 더 많이 분비시켜 준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고 상피 즉 잇몸이 자라는 것도 쪼끔 막아 준다. 저 엠도게인이라는 재료는요.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다만 잇몸뼈가 재생될 때 저 재료가 도움을 줍니다. 이 재생되는 영상인데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아무튼 아마 이게 호환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집에서 했을 땐 됐는데 여기서는 안 나와서 아무튼 이 뼈 주위로 요렇게 재생이 되는 거. 엠도게인을 바르면 요 뼈 주위로 재생이 됩니다. 이제 그런 영상인데 여기 나오진 않네요. 아무튼 그렇고 한 번만 더 해 볼까요? 나오질 않네. 이제 이걸 쓰는 방법은 환자분들이 쓰시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시중에 팔고 이런 것도 아니고 치과 가서 엠도게인을 치료할 때 쓰는 건데 요 주변을 이게 치아거든요.
치아 주변으로 엠도게인을 이렇게 발라주면 뼈가 요렇게 재생되는 데 도움을 준다. 쉽게 생각하면은 뼈 재생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단 엠도게인이 잇몸뼈 재생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사진 보시면 이제 잇몸 퇴축이 됐죠, 이분이. 이렇게 잇몸 퇴축이 되는 경우에 여기다가 엔도게인을 바르고 잇몸 이식을 하면 잇몸 이식 편도 잘 달라붙는 그런 좀 재생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조직 이식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뼈와 잇몸이 다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약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런 약입니다. 마치 이제 무슨 만병통치약같이 말씀드리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재생에 조금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게 엠도게인 하기 전인데 물질을 바르면 뼈가 이렇게 좀 재생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엠도게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상피세포 성장을 억제한다, 세균도 억제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발라놓으면은 치아 표면에 한 달 동안 붙어 있어서 그 기능을 유지해 줍니다. 20년 넘게 쓰고 있다. 영상이 좋은 영상이 많은데 나오질 않네요. 아쉽게도. 아무튼 그런 영상이 그런 내용이고 제가 이제 약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인사도리가타는 이제 동국제약이나 뭐 명인제약에서는 이 영상을 좋아하진 않겠지만 뭐 이 인사도리가탄을 너무너무 판매가 잘 되니까 광고에 계속 나오고 잇몸이 안 좋으면 일단 한번 다 드셔보셨을 거고 잇몸뼈 재생에 효과가 있는 약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잇몸병, 치주염이 생겼을 때 이 약을 드시는 게 치료하면서 병행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잇몸 치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약을 먹는 거는 병을 더 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항염증 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염증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조금 효과도 있고. 근데 안에 치석이랑 염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 잇몸뼈가 더 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물들은 굳이 안 드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보조제로서 조금 드시는 거는 좋으나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께 굳이 드시라고 하진 않거든요. 아무튼 돈 아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연어 주사라고 해서 피부과에서 많이 이제 리쥬란 힐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쥬란. 뭐 아마 이제 여자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이게 이제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연어 주사는 제가 사용한 지가 아직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이것도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그리고 치과계에서도 사용한 지는 조금 됐는데 특히 최근에 많이 좀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치주과 모임에서 교수님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그런 치주과 전문의 원장님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하다 보면 어떤 물질이 잇몸 재생에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좀 도움이 되는 물질이 바로 이 PDRN인 것 같아요. 이게 연어 주사라고 이제 흔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피부과에서도 많이 하지만 치과에서도 이제 이거를 잇몸에 좀 주사를 놓게 되고 이런 걸 놓았을 때 연조직에 조금 더 힐링이 빠르고 그리고 이제 치유도 잘 되고 이제 조직이 조금 더 재생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제가 이제 논문에서 많이 읽었고 실제로 잇몸병이나 뭐 치주염이나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 사용했을 때 제가 뭐 이거를 케이스를 모아서 아직 롱텀하게 지켜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좀 치유가 빨리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오랫동안 경과 관찰을 한 건 아니라서 제가 좀 더 많이 써보고 다음에 또 발표를 해드릴 건데 실제로 이거를 좀 잇몸에 주사를 놨더니 좀 치유가 빨리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고 치과에서 왜 연어주사를 놓냐? 이 조직 재생과 상처 치유 관련된 논문과 결과가 많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논문을 갖고 왔는데 좀 뭐 영어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다 읽어보고 왔거든요. 결론은 이 PDRN이라는 물질이 잇몸 재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치유도 도움되고 염증 반응도 조금 줄여주고 그래서 롱텀하게도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이제 위턱에 임플란트 심을 때 뼈와 함께 같이 넣었을 때도 실제로 뼈가 넣었을 때도 임플란트와 붙는 그 뼈가 붙는 양이 더 많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논문에도 나올 정도니까 제가 썼을 때도 좀 잇몸이 잘 낫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PDRN이라는 제품을 잇몸뼈 녹은 분들 그리고 잇몸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 생긴 분들 그리고 뼈 이식할 때도 좀 쓰고 그래요. 그럼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PDRN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재생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이 PDRN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질문도 조금 받고 넘어갈게요. 드넓은 세상님께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치석 제거 보조제 가루치약 치탄 플러스 유행이다. 근데요, 치석 제거는 치약으로는 사실 뭐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거든요. 제가 닥터 잇몸짱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 채널은 이제 잇몸 관련된 내용들에 거의 이제 엄청 그게 많아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협찬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치약이 그 중에 하나고 칫솔도 있고 구강용품이 많죠,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한 인사도 리가탄과 비슷한 류의 어떤 잇몸 약들을 한번 유튜브에 광고도 해주시면서 뭐 발표를.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오래 써보지도 않았고 그런 잇몸 약들은 효과가 크게 없는 건 사실 알고 있고 칫솔 치약도 물론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칫솔 치약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칫솔 쓰냐 어떤 치약을 쓰냐가 여러분들의 잇몸에 그렇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치석 제거 보조제 같은 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하면 뭐 좋겠지만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하진 않다. 기본적으로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고 검진 받고 치석을 잘 제거해 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나나님께서 치주염이 있으면 잇몸에 도움되는 칼슘제와 콜라겐 섭취하는 건 좋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좋습니다. 칼슘제를 드시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칼슘제는 이제 너무 많이 드셨을 경우에 이제 잇몸 그 칼슘이 이제 뭐 또 칼슘제가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그 내과 원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치주염에 도움이 되는 약은 인사도 리가탄 물론 도움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약들을 비싼 돈 주고 먹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잇몸도 결국 하방에 뼈가 있어요. 결국에는 잇몸 하방에 있는 뼈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잇몸 뼈에 좋은 그런 영양제를 드셔야 됩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비타민 C랑 D가 뼈 합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타민을 드시면 좋고요. 이제 아울러서 구강 유산균 같은 것도 잘 골라서 드시면 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콜라겐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그래서 유제품, 이제 비타민 D 이런 게 이제 뼈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D 제품들을 좀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한 달 전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그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베타시토스테롤. 이게 비욘디 치고 잇몸 약 이런 거 검색하면 아마 뜰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그 강의를 했었는데 그 약이 인사돌에 들어있는 성분을 좀 더 많은 고함량으로 농축시켜 놓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거를 검색해서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드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돌리가탄 물론 뭐 드셔도 되지만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약이나 구강 유산균 혹은 뭐 비타민 C, D 사실 비타민제만 잘 드셔도 잇몸이 중간 이상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드시면 되고요. 개처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주사제들이 너무 아파 보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취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안 아프고요. 실제로 마취를 하고 놓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주사제들은 뭐 필요하면 맞는 거고요. 잇몸이 눈에 띄게 패이거나 하지 않았다면 양치를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글은 사실은 보조제. 인제 여러분들이 밖에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양치를 못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그냥 쪼끔 더 세균들을 많이 없애고 싶다는 분들 한해서는 뭐 양치를 다 한 다음에 가글을 쪼끔 해 주시는 건 도움이 되지만 양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글을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어 논문상에서 제가 읽었던 논문상에서 양치 없이 가글만 했을 경우에는 잇몸 안에 있는 잇몸 하방에 있는 세균들은 4% 밖에 죽이지 못한다는 논문도 있고요. 결국에는 가글은 그냥 표면만 쪼끔 음식물을 제거하고 표면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만 없애준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크게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PDRN 연어 주사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PDRN은요. 이 연어의 생식 세포에서 추출한 DNA가 사람의 어떤 그 DNA가 참 유사하고 또 항염증 및 조직 재생에 효과를 가진 논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피부 개선, 관절 개선, 뼈 형성 촉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형외과랑 피부과에서 많이 놓고 있고요. 이 턱 관절 안 좋은 분들도 이걸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에 좋습니다. 피부에도 좋고 뭐 그런 물질이고 어떨 때 전투를 쓰냐면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있는 경우.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가 자주 붓는다. 이런 경우 제가 가끔 쓰고요. 잇몸병 있을 때 당연히 좋죠. 염증을 제거하고 주사를 놓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발치하고 뼈 이식을 할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악동 거상 같은 거 할 때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고 만면톡치약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리긴 하지만 이 약 주사를 놓는다고 뭐 잇몸병이 완전히 뭐 재생이 되고 이제 뼈가 아주 20살이 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염증 제거하고 넣게 될 경우 물리적 치료와 병행하면은 아주 효과적이다. 잇몸 치료 없이 PDRN만 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부작용 제가 써본 결과 PDRN 때문에 불편해하는 분들은 사실 저는 한 분도 없었고 뭐 멍이 드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도 없었어요. 저는 어쨌든 없었고 정말 뭐 만족도도 좋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 남자분이셨어요. 벌써 3년 됐는데 여기 주변에 뼈가 이렇게 다 녹았죠. 이렇게 뼈가 녹고 그래서 다른 치과 3군데서 이를 빼자고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에 마지막으로 한번 살려보고 싶어서 오셨던 분이고 여러분도 치과 가서 엑스레이 볼 때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뿌리 주변에 이렇게 뭔가 오돌투돌하게 돼 있는 경우 있죠. 이렇게 뭔가 볼록 튀어나온 이 좁쌀 같은 게 치석이거든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치과에서 요런 내 엑스레이를 봤는데 이런 오돌투돌한 치석이 보이는데 요거를 제거를 하는 걸 말씀을 안 하시는 원장님이 있다면 제가 뭐 다른 치과 욕하고 싶진 않지만 그 치과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튀어나온 치석에 대해서는 한 번쯤 언급을 하시는 원장님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언급은 안 하시더라도 적어도 잇몸 치료는 해 주시는 곳을 가셔서 치과를 치료를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치과 원장님들도 요새 인제 워낙 치과 의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의 뭐 90% 이상의 원장님들은 과잉 진료를 사실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 근데 이제 아주 극소수의 과잉 진료하는 원장님도 사실 계시기 때문에 치과 선택을 잘 하시는 게 환자분들께 좀 더 좋을 거고 이 잇몸 치료는요. 과잉 진료하고 과잉 진료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잇몸병을 치료를 해 주는 병원이 잘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잉 진료는 멀쩡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한다거나 뭐 신경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게 과잉 진료의 영역이고 잇몸병이 생겼을 때 잇몸 치료를 안 해 주는 원장님은 과잉 진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료를 안 하는 거니까. 인제 그런 원장님을 인제 내가 잇몸이 안 좋고 실제로 잇몸병도 자주 붓고 피가 나는데 잇몸 치료를 안 한다면 치과를 한번 바꿔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왜 잇몸 치료를 많이 안 하냐면 사실 돈이 별로 안 돼요. 이게 저희도 치과 의사나 의사들도 결국에는 사업자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고 환자분들을 더 양질의 진료와 좋은 기구로 치료해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돈을 버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잇몸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시간 대비 비용 효율이 안 나오는 진료예요. 인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잇몸 치료를 잘 해 주는 곳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거의 루틴하게 다 하긴 하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잇몸 전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못 보고 이제 못 지나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잇몸 치료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이게 치석이 많은 분이었어요. 잇몸도 부어 있고 그래서 좀 약간 흔들린 상태였고 보시면 뼈가 엄청 많이 녹았거든요. 녹아 있어서 이제 재생 수술을 했어요. 이게 재생 수술하고 이게 22년도 4월 27일 날 오셨어요. 이게 이제 27일 날 오셔서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하고 재생약도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뼈가 이렇게 재생이 됐죠.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치석 제거하고 염증만 제거하고 약만 잘 발라주면 뼈가 엄청 많이 재생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무 심하게 안 녹은 상태고 환자분의 그 양치질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후 사진을 봐도 여기가 이렇게 재생이 됐죠. 실제로 잘 보면 요 밑에 뼈가 재생된 건 당연히 보이겠지만 이 위쪽에도 뼈가 좀 재생이 되고 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을 제거를 다 하게 되면 조금씩 없어집니다. 근데 미세하게 남은 것들은 계속해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 너무 많은 치석이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50대 남자분이셨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뼈가 엄청 녹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이거 이제 딴치과에서 빼고 임플란트 하자라고 진단 받으신 분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저는 이제 병원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대구에서 오신 환자분이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약간의 치석도 있고 그리고 뒤쪽에 임플란트가 없다 보니까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더 빨리 망가지고 있었죠. 치석 제거하고 염증 제거하고 임플란트만 심어줘도요. 이렇게 심었거든요. 제거하고. 이렇게만 해도 뼈가 재생이 이렇게 돼서 지금 3년 넘게 잘 쓰고 계세요. 이게 빼자고 했던 치아인데 요게 뼈가 재생이 됐죠. 물론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더 좋아진 것도 있죠. 이제 힘을 덜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무조건 이제 잇몸이 나빠지는 원인이 양치만 못해서 나빠지는 건 아니다. 이제 질문 조금 더 받고 갈게요. 동글개님께서 잇몸 관련 질문 괜찮아요. 네, 신경치료 이후에 일레이를 받았다.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보통은 씌우긴 하는데 일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아무튼 이제 일레이 받은 안쪽을 다시 썩을 수 있나요?로 물어보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신경치료 하든 어떤 치료를 하든 충치는 2차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프다면 치과 가서 한번 꼭 문의를 해보시고 안에가 썩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잇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신경치료를 하고 욱신거리는 느낌이 든다는 걸 보니까 잇몸이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높아는 보여요. 왜냐하면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치아가 통증을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신경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한번 그 치과를 꼭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코스모스님께서 앞니가 쑥 튀어나오는데 치료가 될까요? 뭐 이제 너무 추상적인 내용인데 아무튼 뭐 치료야 뭐 교정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보철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도 있고 뭐 치료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치과 가서 문의를 꼭 받아보세요. 요새는 교정 기술도 많이 발달했고 인비젤 라인이라 해서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걸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다만 코스모스님은 예전에 몇 번 뵌 것 같은데 만약에 코스모스님의 나이가 한 50대 이상이라면 교정을 받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뼈 상태가 좋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보철적으로 해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다만 정확한 거는 치과를 꼭 가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릴 때는 안 튀어나왔다가 나이 들면서 튀어나왔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치주염이 생겨서 그럴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치주염 때문에 앞니가 튀어나왔다면 교정은 무리한 교정은 안 하시는 게 좋다. SS님께서 파노라마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어금니 신경치료 한 대가 신경뿌리가 내려가다가 두 가닥 끊어져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거 고난이도 신경. 이거는 이제 신경치료에서 가장 고난이도인데 타입4라 해서 신경뿌리가 가다가 이렇게 4개 끊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되게 어려운 신경치료예요. 이제 아무튼 근데 그건 또 신경치료 원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나나님께서 잇몸 치료하려면 치주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로 가야 근데 치주과 전문의 원장님은 기본적으로 잇몸 치료를 잘 하겠죠. 마치 뭐 보존과 원장님이 신경치료를 잘하는 것과 비슷하고 소아치과 원장님이 뭐
애기 치료를 잘하는 것과 비슷하고 뭐 외과 원장님이 사랑니를 잘 빼는 거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반드시 치주과 전문 있는 원장 치과로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치주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잇몸에 정말 관심 많고 잇몸 수술을 저보다 더 잘하시는 원장님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게 환자분들이 판단하기 힘드시면은 치주과 전문의 병원으로 가는 게 맞고, 사랑니 발치도 저희 병원에 이제 구강외과 전문의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랑니 발치 엄청 잘 하세요. 근데 뭐 제가 치주과 전문이지만 저보다 사랑니 발치를 못하는 외과 원장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치주과 전문이지만 저보다 잇몸 치료를 더 잘하는 원장님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잇몸을 전문적으로 보고 싶다면 치주과 전문의 원장님한테 가면 좋긴 좋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카오스님께서 잇몸 이식 같은 게 있나요? 하시고 물어보셨어요. 잇몸이 많이 녹았다. 잇몸 이식 같은 게 있죠. 근데 잇몸 이식은 제가 예전에 한번 또 발표했어요. 이 비욘디 잇몸 이식 유튜브 검색하면은 아마 제 잇몸 이식 영상이 하나 뜰 거거든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주제는 잇몸 이식은 아니니까. 그래서 잇몸 이식은 쉽게 생각하면 치아 주변에 이제 잇몸이 내려갔을 때 잇몸을 보강해서 뼈를 재생시켜주는 뼈가 아니라 잇몸을 재생시켜주는 수식인데, 그건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제가 뜰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좀 돌아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38분 됐습니다. 이분도 60대 여자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3년째 다니고 계시거든요. 요게 이제 뼈가 이렇게 녹았어요. 근데 이분은 세 군데서 다 발치하자 하셔서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 오셨고, 요 뒤쪽 뼈가 이렇게 녹았죠.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앞쪽 뿌리 뼈는 좀 괜찮았거든요. 뿌리 두 개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괜찮으면 생각보다 재생의 어떤 포텐셜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많이 녹았죠. 이렇게 녹았어요. 이제 이분 다 빼자고 하셨던 치아인데 제가 안 뺐던 이유는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심하게 흔들리진 않았기 때문에 이분 엠도게인 재생하면 좋아지겠다. 그래서 잇몸을 열어서 수술했어요. 이게 좀 징그럽긴 하지만 수술했고, 이분은 신경까지 침범이 됐기 때문에 신경 치료와 잇몸 수술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뒤쪽 뼈가 재생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알 거예요. 저 위에 사진 보면 뼈가 녹았는데 이렇게 재생이 좀 됐고, 뒤쪽도 뼈가 녹았는데 이렇게 재생이 됐죠.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더 많이 심하지 않다면 잇몸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염증이 있으면 못하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많이 흔들렸는데 이제 나중에 안 흔들려서 씌워서 쓰고 계시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이 수식의 전제 조건은 예전에는 저도 오늘 말씀드린 이 PDRN이라든지 엠도게인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요새 테니스도 테니스채가 좋아야 되고 골프도 골프채가 좋아야 되듯이 치과에서도 기구와 재료가 좋으면 더 좋은 결과를 이제 이룰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요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씁니다. 저도 이 엠도게인과 PDRN을 실제로 써보면 좋아져요. 제가 느끼기엔 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약보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치석과 염증 덩어리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잇몸뼈를 예쁘게 다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잇몸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엠도게인과 어떤 것들을 바르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만 몇 개 받고 이제 저 PPT만 하고 끝낼 거거든요. 질문만 몇 개 받고 말씀드릴게요. 형님께서 잇몸 치료하고 엠도게인 잇몸 재생 가능한가요? 비용은요? 잇몸 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잇몸을 열지 않고 그냥 내부만 끌어내고 하는 기본 치주 소파술, 치근 활택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잇몸을 열어서 끌어내는 치주 소파술, 시음방류 소파술, 조직 유도 재생술 이런 것들도 있고, 엠도게인을 보험 적용받고 치료를 받고 싶으면 조직 유도 재생술이라는 수식을 받으면 돼요. 근데 비용은 대략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연돈주사를 좀 넣거나 하면 비용이 좀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이 엠도게인 잇몸 재생은
잇몸 치료할 때 같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비용은 대략적으로 그냥 한 뭐 20원절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비용은 치과 가서 문의해 보시고 거기다가 어떤 재료를 조금 더 쓰냐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엠도게인을 쓰는 거는 이제 꼭 잇몸을 열지 않더라도 쓸 수 있으나 잇몸을 열지 않고 기본 잇몸 치료에 엠도게인을 쓰는 것도 도움은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엠도게인 하나에 1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뭐 치과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 받으실 수도 있어요. 치과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치과에다가 한번 문의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은 병원마다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엠도게인 PDR에는 꼭 잇몸을 열지 않더라도 사용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약들은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그냥 구매할 수 있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받으면서 바르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한 번씩 치과 와가지고 엠도게인 판매하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고 뭐 연어주사도 뭐 판매하냐고. 그게 이제 그 연어주사를 제가 뭐 파면 팔 수 있지만 결국 잇몸에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엠도게인이나 PDR에는 안 하는 치과도 많기 때문에 하는 치과를 검색해서 찾아가셔서 잇몸 재생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가 PPT 넘어가서 마무리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잇몸과 치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엠도게인, 뭐 PDRN, 뭐 아까 말씀드린 구강 유산균 먹는 약 다 돈이 들고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음식 사서 비용 들죠. 근데 음식을 원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잇몸이나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들을 드시면 좋으니까 제가 오늘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 시금치나 채소를 많이 드시면 좋아요. 철분이 많아서. 근데 피가 나면 치과를 가야겠죠. 어쨌든 이런 음식들이 좋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당류가 없기 때문에 충치도 안 생기고 그리고 섬유질이 많아서 침 분비해줘서 치아를 깨끗하게 하고 잇몸도 깨끗하게 해주는 좋은 음식이다. 과일 너무 좋아요. 일단 뭐 과일이 좋다 이런 표현도 좋지만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잇몸뼈를 재생할 때는 비타민 C가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좋다. 비타민 D 당연히 좋다. 잇몸뼈에 좋아요. 그리고 염증도 줄여주고 뼈 건강에 너무 좋은 게 비타민. 햇빛 많이 쐬시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걷기도 하시고 날씨 좋을 때는 물론 저도 많이 못 걷지만 날씨 좋을 때는 밖에서 비타민 전 점심시간에 꼭 한 5분 10분씩 걷고 오거든요. 햇빛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햇빛 많이 못 쐬는 분들은 어떻게든 조금씩 쐬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생선, 계란, 우유 나이 드시면 단백질도 많이 먹어야 되고 이제 뼈 칼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이제 자기한테 맞는 음식들을 가려가면서 드시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치즈도 뭐 좋다. 칼슘도 많죠. 그러니까 저는 칼슘제를 드시는 것보다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식으로 먹은 칼슘은 다 배출이 되거든요. 많이 이제 충분히 자기 공급할 만큼 공급하고 남은 칼슘은 배출이 되는데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이 칼슘제로 먹은 그 칼슘은 몸에 쌓인다는 뭐 그런 논문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아마 내과 원장님 상의해 보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치즈 같은 것도 과하지 않게 드신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내용은 이제 다 했고 질문을 조금 받고 이제 마무리 좀 해드릴게요. 호두만님께서 엠도게인 치료가 잇몸 레진 치료와는 다른가요? 그럼요. 레진 치료는 잇몸이 패였거나 아니면 잇몸이 퇴축돼서 패인 부분에 레진을 보강하는 걸 말하시는 거고 엠도게인은 잇몸 치료할 때 잇몸 하방에 이제 엠도게인을 이제 약으로 바르게 되면 그 부분에 뼈가 재생되는 그래서 뭐 아예 개념이 다른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잇몸 치료는 엠도게인이고 레진 치료는 그냥 이제 떼우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용은 뭐 치과에서 한번 치과마다 달라야
다르기 때문에 문의해 보시면 되고 스트라이크님께서 시리얼로 식사하는 거는 잇몸 건강에 어떨까요? 철분, 비타민, 가공식품이라 추천해 주신 자연식이랑 차이가 클까요? 제가 뭐 이제 식품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철분,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으면 맞겠죠. 가공식품이라도 아마 뭐 들어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밀가루 덩어리 먹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거예요. 저도 시리얼 많이 먹거든요. 이제 그 가공식품 자체가 이제 몸에 많이 좋은 건 아니니까 자연식이 가장 좋겠지만 뭐 몸에 안 좋은 걸 드시는 것보다는 뭐 당연히 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분, 비타민 많이 들으시면 드시고 비타민 C를 영양제로 드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비타민 C 영양제. 요새는 뭐 그런 메가도즈 비타민 C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그 과일류나 채소를 많이 드시면 비타민과 철분이 많이 보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할 거고 토요일 날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약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바른다고 뼈가 막 엄청나게 재생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치과에 가서 내가 잇몸이 좀 안 좋고 좀 잇몸뼈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임플란트를 좀 천천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치과에 가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다니는 치과에 그런 제품들을 쓰지 않으면 이 치과가 잘 뭐 못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원장님이 아직 이거를 뭐 안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 치주과를 가시면 아마 이런 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 치주과에서 검사를 한번 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잇몸은 소중하니까 한 번 녹은 잇몸은 잘 안 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오늘 남은 주말 잘 보내주시고 제가 다음번에 또 스튜디오로 와서 제가 부산에서 오거드 진료 끝나고 오거든요. 다음에 또 2달에 한 번씩 꼭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스튜디오 와서 또 좋은 강의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